여기까지 갔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대한 차례다. 이건 뭐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까요? 알겠지? 네. 지금 뭐 전치사는 아예 할 필요가 없고 형용사, 부사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접속사가 끝난 다음에 근데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게. 알겠어? 네. 끝까지 딱 자리 잡기가 어려운 거야. 나도 지치고 누구도 지치고. 오늘이 며칠이지? 2월 18일? 2월 18일. 그래서 한 달이 넘었잖아. 한 달 넘은 기간 동안에 복습을 제대로 했으면 굉장히 좋을 거고, 복습을 제대로 안 했으면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었을 때는 어디서부터 하라고 복습을? 오늘 배운 거부터. 우리가 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뭘 안 봤냐면 221페이지에 간접 부분을 보질 않았어. 왜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의문사 자체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이때는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 I don't know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Who is he?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이 두 문장은 합하라는 이야기야. 합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합했을 때 접속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who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I don't know 라고 하는 문장과 함께 뒤에 나와 있는 who라고 하는 의문사가 여기서부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부터는 who가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어떤 순서다? 주어, 동사 순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본 물음표냐 마침표냐의 문제는 앞문장 따라가는 것이다. 왜? 얘가 주절, 얘가 종속절이니까. 그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때는 무슨 절일 때만 이런 말 붙인다고? 종속절일 때. 그럼 얘도 종속접속사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문장의 문장의 종류를 따라가는 것이라서 평서문이니까 무슨 표를 붙인다? 마침표를 붙인다 라는 이야기야. 자, 두 번째 do you know를 한번 써보자. do you know 하고 who he is he 하고 합해보면 어떻게 쓰면 돼? who he is 라고 쓰면 되는데 이때는 앞문장 주절이 의문문이니까 끝까지 무슨 문? 의문문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do you think 하고 합해봐.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o 주어 동사 he is 이렇게 쓰면 되고 앞에 문장이 의문문이니까 뒤에도 의문부호를 찍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의문문으로 고쳐놓은 상태에서는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해야 돼. 수학의 검증 작업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의문사의 종류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차이점은 뭐냐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봐. Do you know who he is? 당신은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Yes, I do. 예, 알아요. No, I don't. 아니, 몰라요. 말 돼야 안 돼. 말 되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맞는 문장이라고. 근데 Do you think who he is? 해석해봐. 당신은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Yes, I do. 예, 저 생각해요.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문사를 앞으로 빼주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who do you think he is? 라고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의문사를 앞으로 빼주는 것이다. 이걸 아마 중학교 때 선생님들 어떻게 많이 가르쳤을 거냐면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imagine, do you suppose, do you believe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만 쓴다라고 해서 간접 의문이 맞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의문사를 앞으로 빼라 라고 막 시키는데 왜 빼는지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시킨단 말이야. 근데 간단하지.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yes나 no로 대답해야 되는데 yes나 no로 대답하면 말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고쳐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이런 것 따위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한번 딱 보고 넘어가면 상관없다 이 말이야. 자, 이제는 명사절 끝났고 이제 뭘로 넘어간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용사절은 왜 안 한다 했었어? 너그 거기 봐봐. 에? 천일문 보면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순으로 나왔는데 형용사절이 전부 다 뭐야? 관계사 쪽의 이야기래요. 관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사절인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중요한 품사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부사는 빼도 되는 게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문법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사절은 전부 다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사절을 나눠놓고 있다는 것이야. 첫 번째는 뭐가 나오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나와. 시간의 부사절. 이게 접속사에서 시가 나오겠냐? 안 나오지. 나온다면 어디서 시가 나오냐면 시간의 부사절. 어디서 중요하게 들었지? 어디서 들었냐면 시제편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걸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시제편에서 미래 시제를 쓸 수 없고 현재 시제를 쓴다. 이걸로 나오는 것이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 접속사 편에서 시가 나올 리는 없다는 이야기야. 아, 시제편에서 얘는 미래역은 절대 쓸 수 없구나.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 근데 해석할 때 좀 까다로운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when이나 while이나 before나 after나 이것은 필요 없고 포인트에 써져 있는 not until 구문을 한번 봐봐. not until 구문. 자, 거기 써져 있는 거 한번 가보자. I didn't realize the value of health. 그 다음에 until 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yesterday 라고 써져 있네. 만약에 그냥 말을 만들어 놨어. 내가 그냥 말을 만든 거야. 똑같은 건 아니네. 자, 어제까지 나는 건강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장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 문장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어제까지 건강의 가치를 알지 못했대. 그럼 이 문장에 지금 내가 선생님이 했던 해석은 그냥 직역이야. not 깨닫지 못했는데 건강의 가치를 어제까지는. 이건 직역이지. 그럼 이 내용의 의미가 그렇다면 내가 건강의 가치를 깨달은 게 언제라는 이야기야? 어제라는 이야기야? 오늘이라는 이야기야? 잘못 생각하면 오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야. 이 말 자체가. 그래서 해석 자체가 직역했었을 때 의미가 정반대로 해석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not과 until이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합해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나오냐면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말로 해석하라고 나와. 그럼 이것의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어제가 되어서야 나는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until이 뭐가 아니야. 여기서는 뭘로 쓰인 게 아니지? 접속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전치사로 쓰인 것도 아니고 전치사로 봐도 상관없지. yesterday가 어제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전치사로 쓰인 것인데 접속사로 쓰였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 not과 until이 합해져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뭐뭐 하고 나서야 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네들 입장에서도 야 이건 그냥 직역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주냐면 강조를 해줘. 야 해석 조심해 라고 강조해준다고. 그래서 강조해줄 때 not과 until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덩어리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강조하는 것은 강조는 딱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생각해봐. 지금까지 강조. 동사를 강조하려면 강조하고 싶어하는 동사 앞에 do를 갖다 붙이면 되고 명사를 강조하려면 제기대명사를 써버리면 되고 그 위에 거 동사를 뺀 나머지 거 싹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it is that 강조 구문이야. 동사를 뺀 나머지를 싹 강조하는 게 뭐라고? it is that 강조 구문. 그래서 not과 until을 합해놓은 이 문장을 강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it is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돼. 얘가 과거니까 it is가 아니라 it was겠지. it was 다음에 not until yesterday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 그 다음에 that, it is that 강조 구문 안에 집어넣었어. 자, 그 다음 생각해봐. not이 빠져버렸지. 그러면 did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일반 동사의 부조문을 만들기 위해서 do가 나왔을 뿐이야. 그럼 이렇게 합해져 버리면 not 빼면은 realize의 과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I realized 나는 깨닫게 되었는데 the value of health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집어넣는 구문들이 대부분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어제가 되어서야 나는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냉정한 출제위원들은 was not을 또 축약을 시켜버려. 어떻게? It wasn't yesterday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It wasn't until yesterday 이렇게 나오는 구문들도 꽤 많다고 해. 축약형이니까 축약형은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문법 시험용에서 나온 축약형들은 항상 떨어뜨려 놓고 봐야 돼 사실. 우리가 토익이나 탭스를 보게 되면 한 문법 문제당 5초나 10초 정도를 풀거든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그 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 일단 축약형이면 전부 다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라고. 그래야지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오니까. 근데 나던트의 의미가 뭐라고 있었어? 뭐뭐 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나던트하고 똑같은 의미가 누가 있냐면 only after하고 똑같은 말이야.
즉 it was only after yesterday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다 이 말이야. 즉 단지 어제가 되어서야 I realized the value of health. 나는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요? 응. 자, 근데 it is 때 강조문에서는 뭘 생략할 수 있지? it is와 that은 생략할 수 있어. it is 빼. that 빼. 그럼 이제 뭐만 남게 돼? not until yesterday만 남게 돼. not until yesterday 이렇게 남게 된다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을 가만히 봤더니 자 형태를 봐봐. 부정어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뭐가 문장이 앞에 나온 거지? 부정, 부사, 구가 문장이 앞에 나온 거야. 영어에서 부정, 부사, 구가 문장이 앞에 나오면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다, 동사, 주어다. 동사, 주어 순으로 도치가 되는데 얘가 일반 동사니까 지가 못 나가겠지? 그래서 누가 대신 나간다? 부동사의 과거가 다시 닿아서 Did I realize? 라고 무슨 구문이 만들어진다? 도치 구문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 not until하고 똑같은 게 누가 있다고? only after가 있다고. 그럼 이걸 갖다가 only after라고 쓴다 하더라도 only after yesterday 우리가 무조건 도치시키는 것은 두 가지라고. 부정부사, 부정부사구, 부정부사절. only가 이끄는 부사, only가 이끄는 부사구, only가 이끄는 부사절. 이게 뭐지? only가 이끌고 있는 부사구. 전명이 뭐라고? 부사구. 전명은 뭐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뭐라고? 부사구. 앞에 나갔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동사, 주어 순으로 도치가 돼야 되는데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가 아닌 동사가 도치가 될 때는 누가 대신 나간다? 두가 대신 나간다. 과거니까 두의 과거 형태인 Did I realize? 라고 써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요것이 not until 구문이야.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여기서 한번 봐보자. 어디서? 천리문책에서 한번 봐보자. 천리문책에 어디가 나오냐면 not until 구문만 잘 봐.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안 해준 건 쓸데없는 것이니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야. 알겠어? 할 필요 없으니까 보지 마. 그냥 해준 것만 잘 찾아봐. 어디가 나왔습니까? 빨리 찾아봐라. 어디냐? 안 나왔으면 이 책은 거짓골이야. 732번 문장 봐봐. 732번 문장. 테러다, 테러. 732번 문장. 야, 수업 시간은 대답해. 대답.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해야 돼. 응?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착한 학생이었어. 그래서 난 대답을 되게 잘했어. 응? 대답을 되게 잘했는데, 그 대답을 잘해야지. 내가 틀린 대답을 했었을 경우에는 쪽팔려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맞는 대답을 했었을 경우에는 기분 좋으니까 기억하고, 이런 것이야. 응? 어차피 너희 이 중에서 평생 동안 만난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 내에 있는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없거든? 평생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 크게 중요한 인간들이 아니야.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쪽팔려도 상관없는 것이고 내가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남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걔가 병신인 것이 나만 잘 되면 돼.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쩌라고? 대답을 잘 하시라고. 알겠어? 예. 자, 보면은 뭐냐면 한번 써놓고 봐보자. 732번. You can't really know. 너가 진짜 제대로 알 수는 없대.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until, 뭐 할 때까지래. 뒤에 봤더니 you work a mile, you work a mile. 그 다음에 뭐라 써져 있어? In their shoes. 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다, 그지? In their shoes. 직역해보고 의역해보자. 직역하면 너는 당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할 때까지는 직역해봐. 네가 걸어갈 때까지는 1마일이라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이 말인데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다 라는 뜻이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살아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 사람을 진정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입장이 돼보고 나서야 그 사람을 진정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not과 until을 합해서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이야기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나서야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not과 until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해준다고? 강조해준다고. 너희들이만 만들어놔봐. 근데 can이 시제가 지금 조동사가 현재형으로 써져 있으면 시제가 현재라는 이야기야, 과거라는 이야기야? 현재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it is하고 that 사이에 not과 until을 집어넣으면 돼. It is not until you walk a mile in their shoes. 를 쓴 다음에 that 써버리고 not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지? You can really know. 당신이 진짜로 알게 될 것입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여기까지는 했죠? 응. 막 문장을 변환시켜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it is 때 강조문이니까 it is하고 that을 빼버린단 말이야. 빼고 써봐. 어떻게 쓰는 것이지? not until로 시작한단 말이야. Not until you walk a mile in their shoes 라고 써져 있으면 그 다음에가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냐면 부정 부사 절이지 이번에는 until 다음에 뭐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부정 부사 절이 문장이 앞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다. 그래서 you can really know를 도치를 시켜야 되는데 요 동사가 무슨 동사? 조동사. 그러니까 조동사만 주 앞으로 빼면 돼. 어떻게 빼면 된다? Can you really know? 라는 식의 표현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가 도치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고. 이해했어? 네. not until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상관없고 only after를 써도 상관없는 것이고. 왜? only가 이끌고 있는 부사 절이 문장이 앞에 튀어나온 것이니까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순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또 친절한 사람들은 여기다가 조심하세요 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컴마를 찍어줘도 돼. 어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은 컴마를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 출제위원들은 다 공이 친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컴마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도 주절 부분을 도치시키는 연습을 잘 해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이것이 시간의 부사절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구문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171번의 as soon as 구문이야. as soon as. 자, as soon as를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봐. 이거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맨날 튀어나와. 이 문제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느냐.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이겠네. 공무원 시험이. 근데 그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 자, as soon as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he saw me. 그가 나를 보자마자 he ran away.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봐보자고. 그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작년 저번 달 기억을 막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 왜냐면 저번 달에 우리가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시제를 배웠어요. 시제를 배웠는데 얘가 지금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 얘가 단문이야 중문이야 복문이야? 이 문장이 단문 중문 복문 중에서 뭐야? 복문이지 복문.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접속사가 쓰였는데 너가 좀 알기 힘든 접속사지. 얘가 접속사야. as soon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and, but, or, so, for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접속사지?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그것은 복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두 번째 as soon as가 이끌고 있는 절이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그치? 그러니까 접주동이 앞에 나와서 뭘 찍어놓고 있어? 컴마를 찍어놓고 있지. 이게 내가 물어보기 전에 그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된다고. 능동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옛날에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했었냐면 일단 복문의 문장 구조에서 비교 가능한 과거 시제 동사가 있고 그 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뭘 쓴다고 그러고 있었어?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인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형태는 had 플러스 pp 형태의 과거 완료를 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럼 복문의 문장 구조에서 비교를 해봐.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가 도망갔대. 본 게 먼저야 도망간 게 먼저야? 본 게 먼저지. 근데 왜 얘를 과거 완료 시제로 쓰지 않고 있느냐? 이게 여기서 핵심이라고. 왜 과거 완료 시제 had seen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분명히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겠지만 보자마자 도망갔다면 본 게 먼저고 도망간 게 나중인데 왜 봤다라는 것을 한 시제 앞선 시제로다가 과거 완료로 쓰지 않고 있느냐? 왜 그럴까? 너가 이유를 만들어 봐봐. 왜 그래? 왜 그럴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왜? 기니까. 뭐가 기니까? 접속사가 기니까. 그럼 접속사가 너무 길잖아. 영어에서는 길다라고 하는 게 몇 단어 이상이 긴 거라고? 2단어 이상이 긴 거야.
근데 as, soon as는 세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 그래서 웬만하면 문장을 짧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너무나 긴 접속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그 접속사의 의미를 생생하게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as, soon as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 준 거야. 그래서 양쪽 다 시제를 비교하지 않고 써놓고 있다고. 알겠어? 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자, no sooner라고 시작하는 말이 있어.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한번 써줄게. no sooner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더 빠른 건 아니에요 라는 말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딱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매 순이라고 하는 부사에 뭐가 붙었네? ER이 붙었네? 그럼 얘 무슨 급이네? 비교급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비교급이니까 접속사를 뭘 써줘야 되지? 비교급에 딱 어울리는 접속사는 then이지. 그 다음에 뒤에가 he ran away.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 앞에 걸 지금 고쳐줘야 되겠는데 앞에 걸 어떻게 쓸 것이냐. 먼저 시제부터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무슨 급이라고? 비교급. 더 일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비교급이야. 비교급을 썼다라는 것은 두 개의 시제를 비교를 해주겠다고 안 해주겠다고? 비교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건. 비교급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본 게 먼저고 도망간 게 나중이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비교급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얘는 시제를 한 시제 앞서게 써야 된다고.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가 뭐라고? 과거 완료 had seen으로 써놓은 게 맞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he had seen me라고 써야지 맞겠습니까? 아니지. 왜냐면 no sooner가 뭐지? 부정 부사가 문장 앞에 튀어나가 버렸다고 지금. 부정 부사가 문장 앞에 튀어나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다 동사 주어다? 동사 주어로 도치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도치라고 했었지. 근데 he had seen me에서는 이때 have 동사의 성질이 뭐냐면 완료형을 만들기 위해서 튀어나온 have 동사는 조동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남아있거든. 다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었지? 완료형을 만들기 위해 나온 have 동사는 무슨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조동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때는 누구만 앞에 튀어나간다고? 조동사만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여기서 누가 조동사라고? had가 조동사라고. 그래서 had he seen me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네. 일반적으로는 요 부분이 수능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면 요걸 이렇게 고치라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다시 선생님이 지금 이거 외우라고 한 게 아니야. 물론 이건 어디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냐면 학교 주관식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내신 시험에서는 이걸 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as, soon as에서 왜 둘 다 시제를 똑같이 써놓고 있냐면은 긴 접속사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접속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다. 그렇다면 시제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no sooner라고 써버렸어. 그럼 얘는 비교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시제를 비교해줘야겠다. 앞에 시제가 한 시제 앞서니까 뒤에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인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튀어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다. 그래서 완료형에 쓰이고 있는 have 동사의 성격이 조동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had만 주어 앞으로 나가서 had 주어 PP 형태를 써놓고 있는 것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hardly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scarcely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자, hardly나 scarcely는 둘 다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뭐라고 얘가? 준부정어라고. 준부정어. 준부정어는 품사가 뭐지요? 부사. 무슨 부사? 빈도부사. 그러니까 준부정어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돼. 무슨 부사라고? 빈도부사. 왜 빈도부사야? 얼마나 종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빈도부사. 됐지? 그러면은 이런 hardly나 scarcely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문장 앞에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비교급이 아니니까 then을 못 써.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부사인 when을 써도 상관없고 아니면 before를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when을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다고? before를 써도 돼. 아무 상관없다고. 그리고 뒤에다가 he ran away를 썼어.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보는 접속사를 봐봐. 이 접속사가 as, soon as와 같이 기냐? 아니지. 그러면 얘는 특별할 게 없잖아. 그러면 동사 두 개가 나왔고 얘가 그러면 등위 접속사냐? 아니지. 그러면 종속 접속사니까 이건 무슨 문장이야? 복문이지, 복문. 그러면 시제 비교해야지. 이해됐어? 시제를 비교해야 된다고. 그러면 봤던 게 먼저니까 당연히 앞에 걸 뭘로 써야 돼? 과거 완료 시제로 had, see라 써야 돼. 근데 얘네들이 뭔 부사라고?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니까 여기서도 뭘 해줘야 돼? 도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had he seen me라고 도치를 하는 게 맞더라는 이야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문장이라고. 물론 뭐 선생님같이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 여기만 조심하면 돼. 뭐뭐 하자마자 라고 했었을 때 노우스너가 튀어나왔으면 일단 시제는 과거 완료. 그리고 얘가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순으로 도치를 시키는데 완료형에 쓰이고 있는 해부동사의 성격이 조동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사 주어 비평토를 쓰는 것이다. 물론 하드비나 스케어스비가 나왔다. 뭐 한다? 조동사가 도치가 된다. 헤드 주어 PP. 노우스너는 비교급이니까 뒤에 뭐가 나오고 then이 나오고 하들리나 스퀘어슬리는 일반 접속사인 when이나 before가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쓰겠냐? 말할 때? 이 긴 말을 쓰겠어 너희들이? 안 쓰지. 그럼 이건 거의 쓰는 표는 아닌데 이런 문장들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건 문법 시험에 내려고 쓰는 것일 뿐이다. 그것도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를 물어본가 동시에 도치 부분을 물어보려고 이런 말들을 써놓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그럼 말할 때는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느냐? 뭘 이렇게 길게 쓰느냐? 빼자. 전치사도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있다. 누가 있다? on이 있다. 그래서 on. 영국 애들은 on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 upon.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고쳐놓고 주어 같으니까 주어 빼버리고 동사시 같으니까 동사 원형 다음에 ing로 뭘 쓰는데 on seeing me, he ran away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할 때는 가장 좋아하더라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까지만 정리하면 시간의 접속사에서는 정리할 게 없더라 라는 이야기야. 요것만 조금 더 정리를 잘 해놓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인이나 이유의 접속사.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을 이끄는 종소 접속사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첫 번째, 시간의 접속사에서 중요한 거 뭐하고 뭐 배웠고? not until 구문과 as soon as와 관련된 구문을 배웠고, 두 번째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이기 때문에 상관안으로 다 얘기해보자. 첫 번째 for 왜냐하면 이런 뜻의 표현으로 쓰이고, 두 번째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세 번째 as 뭐뭐이기 때문에, 네 번째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since랑 똑같은 now that 뭐뭐이기 때문에 이때 뭘 생각 가능하고 now that에서 that은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뭐이기 때문에 란 말로 쓰이는 말이야. 단지 차이점은 여기서 딱 구별해버리면 되지. for 여기서 딱 선보면 돼. 얘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요 밑에는 전부 다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됐냐? 네. 자, 그렇다면 주어, 동사, 컴마 찍고 밑줄, 주어, 동사 들어갔다. 누가 답이라고? four가 답이 되는 것이고, 어제 공부했잖아.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하고 위치의 차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 컴마를 찍으면 누가 들어갈 자리라고? four가 들어갈 자리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찍고 주절이 뒤에 S1, V1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전부 요 4개가 들어갈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야. 위치 관계로 파악하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뭐 직접적 이유, 간접적 이유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쓸 필요 없고, for는 무슨 접속사다? 등위 접속사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접속사들은 전부 다 뭐뭐이기 때문에란 말로 쓰이긴 하지만 얘는 무슨 접속사다? 종속 접속사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223페이지 3번에 조건의 접속사 나오지. 조건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가 실은 나오겠어? 접속사 편에서? 역시 안 나오지.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겠다고? 시제편 문제가 나온다고.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전부 다 부사절이라고 했었고, 따라서 그 자리 내에는 뭘 쓸 수 없다?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시험에 나온다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양보의 접속사. 거기다 별표 5개.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야. 양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양쪽 다 어느 정도 의미를 뭐 한다? 포기하고 두 개를 연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양보의 접속사야. 더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었을 때 뭐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야?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말로 해석되어지는 게 양보의 접속사들이에요. 양보의 접속사를 있는 대로 다 한번 써볼까? 뭐가 있냐면 도우, 두 번째 although, 세 번째 even if, 네 번째 even though, 다섯 번째 if, 여섯 번째 as. 이게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들이야. 자, even though에서 even을 빼면 do가 되듯이 even if에서 even을 빼면 if가 돼. 그러니까 if가 첫 번째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했던 해석이 안 돼. 두 번째 어제 우리가 배웠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얘는 뭘로만 쓰인다고?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고. 근데 그렇게도 또 해석이 안 돼. 그 경우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 말이 통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일단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품사가 뭐라고? 접속사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접속사니까 뭐가 나온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 전치사가 나와.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는 의미 자체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쓰이는 게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야. 전치사 다 써주면 네 단어짜리가 in the face of, 이게 네 단어짜리야. 뭐뭐에 직면해서, 이 말이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세 단어짜리 누가 있다? in spite of가 있어. 뭐뭐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 단어짜리. 두 단어짜리는 누가 있냐면 with all 이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 for all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얘네들이 문장이 앞에 나오고 뒤에 명사만 나오면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한 단어짜리로는 despite가 있어. 또 몇 년 전부터 EBS 측에 등장하는 한 단어짜리 not withstanding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뭐라고 품사가? 전치사고.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만 나와야 돼? 명사만 나와야 돼. 첫 번째 차이 알겠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고, 수능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도우가 맞냐 despite가 맞냐, 이게 수능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야. 도우가 맞냐 despite가 맞냐 어떻게 구별하면 돼? 뒤에 주어 동사면 도우고 뒤에가 명사만 나왔으면 despite가 답이고.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는 건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물론 현 단계에서 저는 쌤 이렇게 그리고 in spite of하고 despite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그것도 정상이라고. 그 정도면 잘 배운 거야. 근데 이제는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양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이렇게 많다라고 했었는데 이 중에 as는 굉장히 특이해. as는 정리를 해놔야 돼.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중에서 as의 특징. 왜냐면 as는 일단 품사가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뭘로도 쓰일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as가 전치사로 쓰인다면 뒤에 뭐만 나와야 돼? 명사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때 뜻은 뭐뭐로써 라는 뜻으로만 해석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할 때 as가 나오면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as 바로 뒤에 명사만 튀어나왔다. 이때 as는 뭐다? 전치사다. 뭐라고 해석해라? 뭐뭐로써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야. 근데 as 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as는 뭘로 쓰였다는 이야기야? 접속사로 쓰였다는 이야기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때 as는 뜻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뭐 할 때, 두 번째 뭐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뭐함에 따라서, 요렇게 대표적으로 해석이 돼. 뭐뭐할 때 때문에 따라서. as가 접속사 때 뭐라고 했어야 된다고? 때 때문에 따라서. 뭐뭐할 때, 두 번째 뭐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뭐함에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된다고. 근데 말이야, 얘가 접속사로 썼을 때 이 뜻 외에 또 뭔 뜻이 나와버린다고 여기다가
양보의 의미도 나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구도 미안해하는 거야. 지구도. 야, 접속사로 이렇게 뜻이 많은데 여기다 양보의 의미까지 집어넣자고야. 그래서 양보의 의미일 때는 반드시 힌트를 줘. 어떤 힌트를 주냐면 도치를 시켜. as가 접속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뭘 도치시켜? 주어 동사가 아닌 것들을 도치시켜. 누구 앞으로? as 앞으로. 누구를 도치시키냐면 형용사나 부사를 도치시키거나, 두 번째 동사 원형을 도치시키거나, 세 번째 명사 보어를 도치시키더라 이 말이야. as가 무슨 의미로 쓰였을 때? 양보의 의미로 쓰였을 때. 독해 가운데 잘 튀어나와. 그리고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 앞에 as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접속사인데,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고 앞으로 형용사, 부사, 동사, 원형, 명사, 보호를 도치시킨다. 넷 중에 하나를 도치를 시키는 건데, 근데 양보의 의미를 확실하게 더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또 뭘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as를 또 써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어쨌든지 이런 구문을 취하고 있으면 양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네. 근데 일단 도치 구문에서 선생님이 뭐라 했었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도치가 된 구문은 전부 다 무슨 문제라고? 얘네들은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품사. 그러니까 혹시라도 형용사나 부사가 as 앞으로 도치가 되는데 그때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다. 무슨 문제라고? 품사 문제. as는 무슨 뜻이고? 양보의 의미고. 그랬을 때는 어디 동사를 보라고? 여기 동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얘가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던 이형식 동사라면 이제부터는 동사의 종류를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고 굉장히 절반해.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편 공부가 다 아직까지 복습이 안 되거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뭘 찾아봐야 돼? 25가지 동사의 종류 다시 한번 뒤져보고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외웠었던 이형식 동사라면은 누가 답이고? 형용사가 나가 있는 게 답이고. 얘가 이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뭐가 나가 있는 게 답이고? 부사가 나가 있는 게 답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응.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도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뒤로 뺐을 때 어차피 도치니까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갔다는 이야기. 그러면 뒤로 뺐었을 때 동사 원형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조동사로 끝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조동사 뒤에가 뭐가 들어갈 자리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니까. 이해했지? 그 다음에 명사 보호가 도치가 될 때는 뭔 문제가 되냐면 요건 관사의 생략 쪽 문제가 돼. 무슨 문제라고? 관사의 생략. 즉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여서 명사 보호를 as 앞으로 도치시킬 때는 관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관사를 쓰면 안 된다. 반드시 관사를 탈락시키고 즉 생략시키고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더라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 우리 책에 나왔을 때는 이런 거라고 해. 자, strangely as it may seem 해석을 해봐. 아마 보이기에 이상하겠지만 이라고 양보를 해석은 잘했어. 근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왜? 뒷문장에 쓰임이 외전식 동사라고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여서 앞에 튀어나가 있는 게 형용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태우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try as you may 무슨 뜻이야? 네가 노력을 하겠지만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때는 누가 도치가 됐지? 동사 원형이 도치가 됐어. 그럼 뒤로 빼봐. may가 뭐지? 조동사.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갈 자리야?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니까 맞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네. 그 다음에 boy as he was 그는 비록 소년이지만 이라는 양보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명사 보호가 도치가 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래 문장은 he was a boy 이게 올바른 문장인데 명사 보호가 도치가 되면서 관사를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관사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as가 양보의 의미로 썼을 때 요렇게 요런 것들이 도치가 된다. 그리고 그 앞에 as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정리. 됐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나머지 접속사도 도치가 가능한가요? 물어봐야지. 양보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나머지 접속사들도 도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것까지 정리를 준다면 도는 도치를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돼. 얘네들은 나머지는 도치시키면 절대 안 돼. 됐지?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다시 잘 들어. 이제 마지막 정리. 얘네들이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여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특별하게 누가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원형이나 명사 보호가 도치가 되는 것이고 그때 형용사나 부사가 도치가 되는 경우에는 품사 문제고 명사 보호가 도치가 되는 경우에는 관사의 생략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머지 접속사 중에서 do는 as하고 똑같이 도치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 근데 나머지 all도, even if, even though, if는 그 앞으로 도치를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와야지 맞다. 아니 얘기야. 이제 완벽해졌지? 네. 그럼 봐봐. 어디를 보냐면 천일문에 770번 문장을 봐봐. 770번 문장. Rich as you may be 라고 나와 있어. 지금 as가 선생님이 이제 해설해 볼게. 네가 부유하다라고 할지라도 you can buy sincere friends. 너는 진실한 친구를 살 수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대놓고 양보로 해석한 이유는 as 앞에 뭐가 도치가 됐기 때문에 형용사 rich가 도치가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형용사를 도치시킨 게 맞냐? 맞아요. 왜 맞아요? 뒤로 봤더니 비동사 뒷자리가 빠졌어요. 비동사 뒷자리니까 비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갈 자리지?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형용사가 도치가 된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됐지? 그 밑에 771번 coward as he was 무슨 뜻이야? 그는 비록 겁쟁이지만 coward가 명사로 겁쟁이야. 그럼 얘를 뒤로 빼봐. He was a coward. 이게 원래 문장인데 명사 보호가 도치가 될 때 관사를 쓰더라 쓰지 않더라 쓰지 않고 도치가 되어져 버리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as만 여기서 잘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목적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5번 가보자.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야? 빨리빨리 다시 이야기해. 뭐하고 있는 중이야? 접속사 하고 있는 중이고 접속사 중에서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뭐?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 뭐 공부했고 조건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공부했어? 원인 이유, 두 번째 원인 이유,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양보까지 했어. 다섯 번째는 목적과 결과를 동시에 할 건데 이거 잘 적어놔. 이게 이제 so that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먼저 so that부터 시작한다. 이걸 잘 지켜 쓰지는 않는 책들이 우리 책이 이게 언젠가는 되게 소리 들을 거야.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가 50개가 넘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류를 판단했더니 하나의 교과서에서 보통 20개에서 50개 정도의 오류가 나온다고 하잖아. 발표를 했잖아. 오류가 20개에서 50개가 나오는 오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 오류의 대부분은 구두점 오류야. 다시 말해서 컴마를 잘못 찍은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잘 지켜 쓰지 않고 있는데 EBS 책도 마찬가지로 컴마를 갖다 제대로 지켜 쓰지 않는 것이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원칙적으로 so that이 붙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 원칙적으로 컴마를 찍는 경우가 있고 컴마를 안 찍는 경우가 있다고. 컴마를 찍는 경우에 so that은 무슨 뜻이라고? 그때는 그 결과 어떠어떠하다라는 뜻이야. 컴마를 찍지 않고 so that을 쓰는 경우에는 무슨 뜻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라고. 컴마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게 원칙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근데 둘 다 공이 누구는 생략 가능해? 이렇게 that은 생략 가능해. 그래서 컴마를 반드시 찍어줘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for에서 so나 f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찍어줘야 된다고? 컴마를 찍어주는 것이라고. 어쨌든 이제 컴마 찍고 so that하고 누가 똑같은 것이니까 컴마 찍고 so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 결과란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컴마를 찍어줘야지 원래는 그 결과라는 뜻이 된다는 이야기야. 됐지? 네. 자, 그러면 so that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라는데 한번 가보자.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대.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He could succeed.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좋지? so that이 들어가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자,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지? 주어 동사. 똑같은 접속사가 누가 있냐면 in, other, that.
라는 접속사가 있지. in order that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야. 그래서 in order that도 끝나는 자리에 있는 게 접속사니까 합해서 접속사야. 그러면 in order that he could succeed 똑같은 문장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됐어 안 됐어? 됐죠? 응. 그 다음에 요 문장 좋아해 싫어해? 잘 쳐다보고 액티브하게 패시브하게 말고 패시브가 수동적인 이란 뜻이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보라고. 이거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주어 동사가 두 개야. 그 다음에 가운데 써져 있는 접속사가 뭐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싫어해. 주어 동사를 하나인 꼴로 고치고 싶대. 자, 우리가 복문에 즉 주어 동사가 두 개의 문장을 주어 동사가 하나의 문장으로 고칠 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근데 뭐뭐 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제일 가깝지? 투부정사랑 제일 가깝지. 그래서 이거 투부정사로 고치는 거야. so that을 갖다 고쳐버리면 so 다음에 as to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이 to가 뭐라고? 투부정사 to라고. 네? 혜리마 투부정사 to이? 그러면 주어끼리 비교했더니 주어 똑같아. 동사끼리 비교했더니 얘가 과거야. 조동사는 시제만 가르쳐주고 사라져. 얘가 시제가 뭐지? 과거지. 그럼 동사가 누구고? 둘 다 똑같아. 시제가. 단순형으로 so as to succeed 라고 쓰면 똑같은 문장이다. 대신 더 좋아한다. 왜? 주어 동사 하나이니까. 자, in other that을 또 뭘로 고칠 수 있어? in other to 부정사로. 그럼 to succeed. 똑같은 문장이더라 라는 얘기. 이렇게 고쳐놓고 만족하고 있었더니 지나간 놈이 씩 웃으면서 얘 병신들 그냥 이거 빼도 되는데? 라는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to succeed. to 부정사 자체가 무슨 뜻이니까? 원마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니까. 그냥 빼버리고 to 부정사를 써도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예. 그럼 이것은 뭐뭐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자 이제 대답해봐. 이게 긍정의 목적이야 부정의 목적이야? 긍정의 목적이지. 뒤가 긍정문이니까 긍정의 목적이지. 근데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접속사가 있단 말이야.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접속사가 있더라고.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lest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두 번째 for fear 다음에 대신데 굳이 귀찮게 쓰기 싫으니까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생략하고 for fear 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잘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고급적인 문법이야. lest나 for fear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뒤에 다시 not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 자체가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동사도 누구랑 친해? should랑 친해. should. 그래서 조동사 should를 쓰는 접속사들이더라라는 이야기야. 외워야지 뭐.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볼까? He studied hard.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lest he should fail.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해석해봐.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해석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지. 근데 여기 not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not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치면 나온다고. 뭐 들어가면 틀린 문장? not 들어가면 틀린 문장. 얘기네. 자 이제부터 선생님 정리해 줄 테니까 말로 할 테니까 빨리 정리해봐. 뭐가 나왔는데 그 뒤에 not이 또 등장하면 틀린 문장이 몇 개가 있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이게 뭐야? 준부정어. 준부정어는 절대 이중부정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뒤에 not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로 이 앞에 배웠던 게 있지. 뭐? but. 유사관계대명사 but 봤지? 부정어구와 함께 결합된 but에서는 but 뒤에 not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수사 중에서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 누가 있어? unless. unless 뒤에 not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나와? lest for fear. 뒤에 not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요 네 가지 정확히 기억하라고. 에? 자 이제 IQ 테스트. 거꾸로 가봐. 뭐뭐 있다고? not이 나오면 안 되는 거? lest for fear. 두 번째 but. 부정어하고 결합되어져 있는 but. 그지? 그 다음에 누가 있고? unless. unless가 더 뒤인데. 그지? 예, unless가 더 뒤인데.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누가 있다고?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이렇게 네 가지는 not이 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 알겠지? 예. 그러니까 방금 내가 뭔가 하나 보여줬지? 암기 신공을 보여준 거야. 암기할 때 순서대로 암기해갖고 이게 맞는지 보려면 거꾸로 암기해봐.
순서까지 거꾸로 맞추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순서대로 암기를 했는데 거꾸로 못 가잖아? 그럼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머리로 판단을 해보라고. 알겠어? 응. 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 돼? 국사 공부. 연도 다 외워야 돼? 응? 연도도 외워야 되고, 왕 이름 다 외워야 되고, 그지? 왕 이름 왜 외워야 돼? 왕 이름이 살아있을 때부터 아니면 죽고 나서부터? 죽고 나서 붙잖아. 그러니까 왕 이름 자체가 왕의 업적이야. 그잖아. 성종. 우리가 성종 보면은 다 일울성자니까 전부 문물전비 아니야, 전부 다. 그지 않나? 광개토대왕. 왜? 왜 이름이 광개토야? 땅 따먹기 1인자니까. 그지? 장수왕. 왜 장수왕이야? 졸라 오래 살았으니까. 그잖아. 이름 자체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고려부터는 조선까지 다 외워놓고 있어야 돼. 왕 이름이. 고려부터 조선까지 태해, 정관, 경성목, 현덕, 정문, hun선원. 이것이 고려. 태장, 태세, 문단세. 이것이 뭐고. 이거 조선. 안 외웠냐, 그거? 병신들. 그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도 외우기 힘들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 요것은 12개이니까 별게 없을 거 아니야. 12지니까.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는 요것은 12가지니까 공통성이 없을 거고.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갖고 외웠던 방식인데 국사선생님들이 감동해갖고 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감동해가지고 내가 한 번 말해줬더니 국사선생님이 우와 그래.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는 딱 10개니까 규칙성이 있을 거 아니야. 갑은 4로 끝나. 우리는 5로 끝나고 6, 7, 8, 9, 0, 1, 2, 3 이렇게 끝나. 끝자리다. 10개니까. 이모군란이 1882년 아니야? 그지? 아니야? 갑신전면 언제고? 갑신전면? 1884, 갑오경장, 1894, 뭐, 그지 않나? 응. 그러니까 이걸로 외워놓고 다 이름 보고 다 외우면 돼. 의미조약, 또 5로 끝나잖아. 임진왜란, 2로 끝나고. 그게 외우면 편해. 그러니까 이거 외워놓고 외워. 국사 공부할 때는. 그러면은 대충 영화마다 아, 뭐가 더 먼저구나.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몰라. 국사 수업도 아니고,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라고? 암기 과목할 때는 거꾸로 가봐, 거꾸로. 조선시대 왕도 거꾸로도 갔고. 거꾸로 딱 업적을 외우기 시작하면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고려시대 왕도 거꾸로 가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암기 과목이 암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100점이 나와. 너가 이번에 생각해봐. 재수생들이 가장 잘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할 텐데, 사탐, 과탐 공부를 졸라 열심히 했어. 중반부 이후 것만 맞춘다? 중반부 이후 것만? 응? 중반부 이후 것만 맞춘다고 다. 왜? 끝부분은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끝부분은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중반부 이후만 맞추는 것이라고. 중반부 이후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끝까지 다 맞추려면 앞으로에서 뒤로 공부했으면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공부도 해보라고. 그래야지 암기 과목을 철저히 공부할 수 있다고. 공부 방법이. 자, 어쨌든 이제 지금 부정어구가 안 되는 것들 4가지 정리했고, 자, 여기서는 레스트가 원만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여기다 뭘 써도 상관없다고? for fear를 써도 상관없다고. for fear는 원래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직역해봐.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직역!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라는 뜻이죠. 두려움 때문에, 근데 실패할까봐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이라고. 여기도 낫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부정의 목적을 이용해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려면 다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낫이 나와야 되는데, 요 뒤에 낫을 쓴다고 못 쓴다고? 못 쓴다고.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못 바꾼다고. 근데 긍정을 부정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 지금 야하고 똑같은 거 한번 써보자. 자, 조동사 뭐 can을 써도 되고 should를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도 그냥 뭐 can으로 그냥 아까 썼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자. He couldn't succeed. 이렇게 쓰면 couldn't fail. 같은 문장이네. 그지? 그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문장이라고. 긍정의 목적 뒤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남만 집어넣어버리면 부정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됐어? 응. 자, so that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in order that도 마찬가지로 in order that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 He couldn't fail. 그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투부정사를 고쳐봐봐. 어떻게 쓰면 되지? So as not to fail. 왜? So as 투부정사를 고치면 되는 건데, 투부정사의 부정문에서 not의 위치는 어디로 빠지는 것이다? 앞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not to fail.
in order to 부정사로 고치면 in order not to fail. 또 그냥 고치면 not to fail. 됐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문장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요? 응. 아직까지 이 3분의 1, 4분의 1도 안 온 거야. 지금 우리가 무엇부터 공부했어? so that부터 공부한 거야. 두 개가 붙어 있을 때야 컴마 있고 컴마 없고. 근데 컴마가 없었을 때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인 in order that 공부했고, 그 다음에 목적은 목적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누가 있다고? rest, for. 얘네들은 조동사표에서도 나오고 난다고 해. 왜냐면 조동사는 누구하고 결합한다고? should.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rest나 for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not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됐지? 그럼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이제 so that을 갖다가 떨어뜨려 보자. so와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럼 무슨 뜻이냐?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때 that은 무슨 접속사? 결과절을 이끌어내는 접속사. 의미상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such that 하고 똑같아. 요것도 그럼 무슨 뜻이야?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라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아까 방금 전에 의미상 똑같다 그랬어. 의미상. 그러면 형태상 문법적으로 다른 점은 so는 부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형용사나 부사, such는 형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명사. 이게 차이점이야. 됐지? 응. 그럼 가보자. 문장을 잘 써봐. 너희들이랑 만들어 봐봐. He is, 그는 so kind, 너무나 친절해요. That, 그래서 everybody, 모든 사람이 likes him, 그를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so that이기 때문에 so하고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게 맞다. He is such a gentleman, 그가 너무나 신사여서 that, 그래서 everybody likes him,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합니다. such와 that 사이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다?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됐지? 이건 한 단어씩 들어갈 때 이야기고, so와 that 사이에 여러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관사편에서 배웠지. so는 어떻게 쓴다고? so 형어명 쓴 다음에 that. such와 that 사이에 여러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쓴다고? such여 형명 that. 됐지? 자, 그럼 가보자. He is, 그는 so kind of man that everybody likes him. 이렇게 쓰는 것이고, so니까 so 형어명 순서고, such를 쓴다면 he is such a kind man that everybody likes him.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더라는 이야기야. so 형어명, such 형명 순서를 지켜줘야 되더라. 여기까지 다 얘기했어? 응. 근데 관사의 종류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요건 뭐라고? so는 so 형어명 순서고 such는 such a 형명 순서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에다가 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명사이다? 단수 명사일 경우에 하는 이야기다. 만약에 이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셀 수 있다 하더라도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다면 어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어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뭔 구문만 사용한다? such that 구문만 가능하더라. 그때는 so that은 안 돼. 왜냐면 빼봐. 그러면 그냥 형명만 들어가는 거거든. 형명. 그러면 형용사는 수식어구거든. 그럼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명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니까 그때는 so that은 안 돼. 무조건 뭐만 가능해? such that만 가능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을 거야. 뭐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It was so nice a weather that we could go fishing. 너무나 좋은 날씨여서 우리는 낚시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so 형어명인데 틀렸다고. 왜냐면 weather가 날씨인데 날씨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를 빼야 돼. 그 다음에 어가 빠지고 셀 수 없는 명사가나 복수명사면 so가 들어가면 돼야 되는데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such만 들어가야지 맞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왔던 이 과정을 봐봐. 처음 시작이 so 대시 붙었을 때, 컴마 있을 때, 없을 때, so 대시 떨어졌을 때, 똑같은 의미로 such 대시 떨어졌을 때, so 대시 떨어져 있을 때하고 차이점 이렇게 공부했다고.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such 대시 붙어버리면 무슨 뜻일까요? 이 생각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라고? such 대시 붙어 있었을 때 이야기야. such 대. 여기로 데리고 와야지. 여기서 such 대시 붙어 있다.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이 의미가 돼. such 대시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풀었으면 so great that 이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어? 응. 그럼 가보자. His kindness 그의 친절함이라는 게 is such that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likes him 그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나온 구문은 such that을 갖다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했지.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라는 뜻으로 표현으로 해석하면 해석은 다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직역하면 어떤 구문이냐면 그의 친절함은 is such 그 정도인데 that 어느 정도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야 라는 뜻이야. 직역하면. 다시 그의 친절함은 such 그 정도인데 that 어떤 정도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야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뭐란 이야기야? such가 보호란 이야기지. 우리가 이 형식 구문에서 주어 동사 보어에서 주어가 보어보다 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주어와 보어를 도치시켜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를 도치시켜도 상관없어. Such is his kindness that everybody likes him. 이렇게 써도 같은 문장 틀린 문장 같은 문장이다. 단지 보어인 such가 한 단어일 뿐이기 때문에 두 단어짜리 주어하고 도치를 시켜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접속사 편의 정리는 전부 다야. 이해됐냐? 그러면 선생님이 없더라도 너희들이 이런 걸 정리를 싹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야. 수능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니까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자 보여줄게. 수능에 나오는 문제 첫 번째 와시냐 대시냐 문제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봤던 이야기야.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만 확인해보면 229페이지 6번 문제 봐봐. 접속사 편이라고 대놓고 수능에 나온 문제는 이런 거밖에 없다고. 229페이지 6번 It will help you figure out 다음에 화시냐 대시냐 이 문제라고. 이거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어?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공부했잖아. 뒤에 봤더니 you most enjoy doing 네가 가장 즐기는데 하는 걸 즐기는데 뭐래? 뒤에 목적어 빠졌고 앞문장에 figure out 이해하다의 목적어도 빠졌으니까 양쪽 다 명사가 빠졌으니까 뭐가 답이다? what이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수능에서는. 두 번째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7번 문제야. 올도가 맞냐 인스파이트 오브가 맞냐 이 문제야. 올도는 뭐라고? 접속사. 인스파이트 오브는 뭐고? 전치사. 그럼 뒤를 봐봐. The size of the job and the location differ 라고 써져 있네.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해봐. The size 뭐야? 크기 of the job 일의 크기와 and 그리고 the location 위치가 그 다음에 명사만 나온 게 아니라 differ가 뭐야? 품사가 동사 다르지만 그러면 지금 밑줄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접속사가 맞아 전치사가 맞아? 접속사가 맞지.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올드가 답이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또 뭐 나왔다면은 15번 봐봐. 수능 문제 나왔던 문제들이야. while이 맞냐 듀어링이 맞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while은 뭐고? 접속사. 듀어링은 뭐고? 전치사. 그래서 뒤에 더 rapid progress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에서의 급속한 발전이라고 하는 명사만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맞아 전치사가 맞아? 전치사가 맞지. 그러니까 누가 답이야? 듀어링 이게 답이다 이 말이야. 이런 거나 시험에 나오니까 접속사 편이라고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오늘 부사절에서 시간의 부사절, 원인 이후의 부사절,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목적과 결과의 부사절을 자세히 설명해 준 이유는 뭐 때문일까?
해석 조심하라고. 뭐 조심하라고? 해석 조심하라고, 해석.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좀 빨리 끝나는데 숙제는 꽤 많아. 이건 굳이 내가 해줄 만한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서 너희한테 시킬 거야. 뭐냐면, 야, 시키면 해. 후회하지 말고. 17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79페이지까지 에 나와 있는 문장들 전부 분석하고 해석만 해봐. 물론 여기서는 뭐가 뭐고 문법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뭐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여기만 전부 다 정리하고 해석해보고 오면은 내일 이제 형용사, 부사, 비교법 해갖고 끝나게 될 거야. 내일 끝난 게 아니라 모레 정도 끝나야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내자.